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방향, 종목들의 이야기, 자신만의 스토리로 풀어주시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차장님, 예. 저희 시장 어떡할까요? 일단 뭐 지수상으로 크게 밀린 건 아닙니다. 뭐 FOMC 있고 당연히 좀 보고 가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이나 뭐 좀 보탬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일단은 조금 이 정도면 한국 증시가 싼 거 아니냐라는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환율과 한국에서 가장 어떤 외국인 수급의 바로미터가 되는 환율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이 지금 4.4 자리에 있는 데서 외국인의 매수가 한국 시장까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좀 12월은 크게 지수가 움직이길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앞두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얘기 주셔야 할 이슈들이 BOJ와 F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 테마 장세,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이쪽 안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BOJ는 12월에는 동결이 상당히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된 이후에 조금 액션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FOMC죠. FOMC에서도 대충 예상은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시장에 던져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전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노이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매파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채권 발행이 좀 많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텼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춤할 법도 한데,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이 매파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하게 될 명분에 대해서 시장이 진짜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당선인의 앞으로의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협상 카드일 거야. 일단은 세게 던져놓고 나중에 이렇게 좀 밀당을 하는 전략을 쓸 거야 라고 하는 의견과, 지금 시장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니야 진짜로 관세 때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에서는 협상 카드로 쓸 거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상 카드로 쓴다라고 했었던 배경에는 기존의 트럼프의 성향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위안화 약세 정책을 확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카드를 중국이 썼었을 때 미국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미국 주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관세를 때려서 세수를 얻게 된 것이고, 중국이 위안화 약세 정책을 써가지고 그 기조로서 글로벌 수출 시장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은 결국 디플레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었을 때 이것은 중국에게 틀림없이 악재가 될 것이고, 또한 자국의 인플레도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땐 방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수 확보가 된다는 면에서 일단은 관세를 때리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뭐 된다 안 된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조금 이렇게 밀어 올리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한국은 늘 그랬듯이 지금의 돌아가고 있는 테마 장세, 종목별 장세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지수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저께 오랜만에 반도체를 이번에 오르면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볼 정도로 오르지를 않았습니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등의 시작점의 시그널 정도가 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바이오도 어떤 분은 바이오 정말 바이오 틀렸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역시 반등의 중심에 바이오가 있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완전 차별화됐죠. 예,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종목별로 이제는 좀 각계전투의 영역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건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악재는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트럼프가 했었던 그 뻔한 얘기 또 하는데 또 얻어맞고 있으니 일단은 수급의 우선순위는 지금은 아직은 반도체 쪽에 우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도 그랬고 차장님 의견에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가늠자들이 주셨어요. 반도체는 지금 회복의 신호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 바이오는 완벽히 지금 각계전투.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네. 상황이라는 점 정리해 주셨고 트럼프가 지난 집권 때는 사실 취임 후 한 1년 후부터 관세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관세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이번에는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중국의 흐름까지 예측을 하고 정말 강한 관세 정책들이 나올지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 살짝 그래도 회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디로 압축하면 좋을까요? 이제 말씀 주셨던 디자인 하우스는 어제 상한가도 나왔어요. 급등 있어서 이거 좀 하기 그런가 싶기도 하고 소켓도 리노공업 보니까 굳건하고요. 네. 어디로 가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종목들이 확 스펙트럼이 넘지 않습니까? 뭐 CXL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HBM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양의 HBM이라든가 디자인하우스라든가 디자인하우스야 종목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외 섹터들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것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종목이 일어나고 있고 제 기준에서 종목별 차별화는 있겠지만 반도체 훈풍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섹터가 변화될 뻔했었다가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델론만 된다라는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은 IT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대부분 다 반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된다고 한다면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엔비디아가 가거나 브로드컴이 가거나 이쪽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또 반도체에 대해 세법을 찾아야 되니까 뭐 오늘 밤에 바뀐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IT와 반도체 영역에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가장 낙폭이 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상승 랠리에 대해서 여전히 수혜를 받지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의 속도가 시장이 원하는 것 대비 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줬었으면 제니슨왕이 지금은 좀 여기저기서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아직은이죠. 아직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좀 돌파구들이 삼성전자가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견고하게 자기만의 어떤 밸류체인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든가 SK하이닉스, 에이징랜드일 텐데 이것이 시장 대비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기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순환매가 일어나는 데는 저는 여전히 이견이 없습니다. 여전히 앞단에 두고 반도체는 지금도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지금 미국장이요. 다우가 9일 연속 빠졌거든요. 47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수 종목수가 많은 것이 10하루째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 고점 시그널들이 더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상승의 최고치에 있다라는 이유는 몇 종목이 하드캐리하고 그 미국 증시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여기서 텀벙텀벙 조정을 막 힘들어하고 있는 장세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현금 보유는 낮고 투심은 뭐 이제 그게 다라고 있으니 무서워. 조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위치다라고 느낄 때 그러면 IT가 조정을 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한국 반도체도 조금은 조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한 추격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전략으로서는 여전히 그것이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IT는 저는 매수 기회로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꺾일 뻔할 때, 즉 엔비디아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다른 IT 기업들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조금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서두경이 길고 복잡하게 들려지긴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한국 반도체는 해볼만 하다. 대신 이격이 벌어졌을 때 추격은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뭐 올랐다고 조정을 또 염두에 둬야 될까요? 속상하긴 하네요. 속상하긴 합니다. 맞아요. 반도체 각 분야의 대장 종목들의 회복이 빠르다라는 점 앞단에 세워두나 미국의 반도체 약간의 불편함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네. 반도체 쪽에 이상형 월드컵 차장님 너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HBM과 네, 디자인하우스, 유리기판 네. 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각 대장은 알겠어요. 근데 앞단에 그래도 좀 더 볼만한 분야 어디로 보세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과거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부장단에서도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ISC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 외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자기만의 기술력과 힘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HPSP라든가 그다음에 뭐 삼성이 갈 때 가는 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앞서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 좀 안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섹터의 우위다.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브로드컴이 채택한 것 대비해서는 관련주의 힘이 뉴스의 파워급 대비해서는 조금 약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SKC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남았다? 그렇죠. 아직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디자인하우스는 조금 아쉬운 것은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로 끝났어야 되는데 막판에 지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다음번 매수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이격 줄였을 때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전달이 됐고요. 이제 테마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테마에서 요즘에 핫한 게 자율주행 양자 드론인데 밤사이 미국 양자는 퀀텀이 또 막 50% 올라가고 난리가 났고요. 네. 드론주들은 미국에서는 빠졌어요. 하지만 네. 어제 국내에서 네온테크랑 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IG 넥스원이랑 에이럭스. 네, 에이럭스죠. 이렇게 네. 강세를 네. 기록했는데 네. 이 드론 양자 코멘트 있을까요? 네. 드론 밸류를 뽑을 수 있는 것이 방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자체 드론 무기화하는 기술을 이제 드디어 좀 써먹을 수 있는 미국 최대 드론 기업 스카이디오와 이제 협력 MOU를 LIG 넥스원이 체결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군용 드론 시장에 공략을 한다라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촬영하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드론 시장은 중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성장 시나리오는 잡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산 무기는 다르죠. 이것을 중국 제품을 갖다 쓸 수 없이 순수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시장만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개화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LIG 넥스원을 좋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 한국 항공우주를 늘 좋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우리만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 네온테크가 어저께 과거에 LIG 넥스원과 협력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드론은 방산 쪽에 연결지어서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종목을 확산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항공우주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좀 UAM까지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3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드론이
뭘 보고 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도 해야겠죠. 그러면 휴니드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유콘 시스템을 통해서 정찰 드론하고 있는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다. 종목을 확대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론에 대해서 키는 중국과 손잡을 수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어제 뭐 제약바이오의 각계 전투 중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 차장님의 종목이 있습니다. 약간의 아픈 손가락처럼 차장님 말씀 주시고 약간 힘 못 쓰고 있었는데 계속 AS 하면서 차장님이 보유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 종목과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졌다라고도 네. 하셨는데 큐로셀 어제 왜 13%. 사랑에 빠졌는지 한번 제가 이 종목 좋게 봅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이 종목을 왜 사랑에 빠졌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유일은 아니죠. 카트 치료제 이제 안발셀 푸모코가 신청 사전 검토 진입 뭐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카트 치료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지시셀이라든가 에클론이라든가 차바이오텍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카티라고 한다면 큐로셀이 가장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카티 치료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화학 항암제라든가 표적 항암제 대비해서 이제 독성이 약하고 내성이 적어서 일각에서는 꿈의 치료제다. 이제 맞아요. 꿈의 항암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는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티 치료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가 있습니다. 킴리아라고 노바틱스에서 하고 있는 킴리아라는 제품이 있는데 꿈의 치료제라고 할 만큼 이것이 한 방 맞으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한 방이 4억이에요. 엄청나죠. 와. 그러니 충분히 앞다퉈서 이 시장을 공략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킴리아라는 제품의 이상과 큐로셀의 이상이 끝났을 때 각각의 이상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 전체 결과에 대해서는 큐로셀이 75.3, 그 다음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킴리아는 53.5였어요. 그리고 그 완전 관여율에 대해서 큐로셀은 67.1, 그 완전 치유가 됐던 확률을 보니 67.1, 근데 킴리아는 이상 끝나고 났을 때 40.4였거든요. 이것을 수치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올 상반기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랬으니 바이오 섹터가 좋았고 이런 이상 데이터라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갈 때 대장권 안에 웃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주식이 이렇게 어려워요, 타이밍이. 못 가는 거야. 그러다 네. 넘들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있으니 이제 차라리 내용을 몰랐다면 그쵸.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서 손절이라도 했을 텐데 라는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등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는데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것은 아무거나 이야기 급해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것이 않습니다. 이상의 결과가 충분히 납득이 됐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으니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품목 허가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때에 대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1년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기 상승폭은 급하게 올라왔고 가장 빠르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내용면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 바이오가 이게 어렵습니다. 종목을 사랑해버리면 변동성 40%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큐로셀은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저는 그냥 꾸준히 버텨서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이 재발률이 높아요. 재발률이 높았을 때 이것이 혹시 세포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올 때 네. 그러면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모큐브라든가 그다음에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저희 방송 기승전 토모 느낌이기도 한데, 네. 큐로셀의 사랑에 빠진 이유와 거기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뭐 투자 팁까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시장에 관심을 줘야지 또 네. 인기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큐로셀과 토모큐브 등에 대해서 스토리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